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외로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1초만 시간 내어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정확히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벌써 5년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은평구 오래된 아파트 14층, 30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사는 말순의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거죠. 새벽 5시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잠이 안 오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새벽에 일찍 깨기도 하고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혼자 병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누구랑 함께 갈 사람도 없고 의사가 뭐라고 할지도 무서웠거든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고 멀리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다가 언젠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미숫가루를 타 마시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우르르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말수는 깨진 컵을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깨진 컵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9시가 되어서야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서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없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오늘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함께 장을 보러 온 부부, 손자와 함께 온 할머니,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사람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별로신데. 야채 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언제만의 일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말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이제는 어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아파트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공지사항들 사이에서 특별한 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림산 동호회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신림역 2번 출구 집합. 60대 이상 어르신 환영. 초보자도 오케이. 함께 걸어요. 건강한 노후. 말수는 그 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등산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과 함께 산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맑은 공기, 새소리,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산에 가는 것도 무서운데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없이 산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혹시 몸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오늘은 컵도 깨뜨렸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라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처음에는 다 그래요. 엄마도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등산 동호회 어때요?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데 봤거든요. 엄마 젊을 때 아빠랑 등산 많이 다니셨잖아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 게시물을 봤다는 게 신기했어요. 등산을 왜 해? 엄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운동도 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원래 산 좋아하셨잖아요. 그 말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산이 그리웠거든요. 맑은 공기, 새소리, 나무 냄새. 그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한 번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말수나 같이 가자. 꿈에서 깨어난 말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가보기로.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말수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을 바꿔 집에 있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어젯밤 남편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며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7시가 되자 말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등산복이라고 할 만한 건 남편 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입기는 너무 컸습니다. 결국 평소 입던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이미 늦을 시간이었습니다. 신림역 2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8시였습니다. 벌써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등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등산용 가방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처음 오시는 거죠?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나이는 말순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 이런 옷 입고 와도 되나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와요. 저도 처음에는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왔거든요. 그 여자분은 자신을 정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호회에 나온 지 3년째라고 했어요. 말수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동호회 회장인 듯한 남자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뒤쪽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순의 가방 끈을 만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키가 크고 무뚝뚝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고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말순의 가방 끈을 조여줬어요. 말순이 당황해하자 그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인사도 없이 갑자기 가방 끈을 만지고 가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분이 최기환 선생님이에요. 정숙이 작은 소리로 귀띔해줬습니다. 말이 별로 없으시지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동호회에서 제일 등산을 잘하시거든요. 버스를 타고 신림산 입구까지 가는 동안 말수는 자꾸 기환을 훔쳐봤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인 건 자신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말순도 따라 해봤지만 몸이 뻣뻣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무리하면 안 돼요. 기환이 말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말순은 처음에는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산 냄새, 새소리, 바람소리가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자신만 헉헉거리고 있는 게 부끄러웠어요. 잠깐만요. 말순이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기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통을 말순에게 건넸어요. 물 좀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마셔야 해요. 기환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순은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받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기환의 말에 말순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일행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순은 벤치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기환이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요즘 날씨는 사람 마음도 흐리게 만들어. 말순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환의 표정이 어둠침침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처럼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가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아요. 기환의 말에 말순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말순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환이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출발합시다. 회장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환도 일어서며 말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말순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기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는 거였습니다. 하산길에서 말순은 계속 기환을 생각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을 챙겨주는 그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어요. 물을 건네주고 가방 끈을 조여주고 손을 내밀어주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남자는 말이 없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된다. 말순은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토요일까지 앞으로 엿새. 처음으로 다음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 최기환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첫 산행 이후 말순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부터 확인했어요.
다음 토요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어보는 게 새로운 습관이 됐죠. 그리고 자꾸만 기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물을 건네주던 그 손, 가방 끈을 조여주던 그 순간들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산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봉산이었어요. 말수는 전날 밤부터 설렜습니다. 뭘 입을지, 물은 얼마나 가져갈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신림역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제일 먼저 기완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에 혼자 서 있었어요. 회색 등산복에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는데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이번에는 딸이 사준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고 왔거든요. 옷이 밝네요. 기완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요란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좋아요. 기완의 대답에 말순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번 산행에서는 말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난번처럼 자주 쉬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어요. 기완은 여전히 말순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쉬는 시간에 정숙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말순 씨, 기완 선생님이랑 친해지셨네요. 그냥 산에서 옆에 계셔서요. 기완 선생님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리세요. 그런데 말순 씨한테는 특별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숙의 말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기완 선생님이 누구한테 물 나눠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기완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든 사람을 챙겨주는 것 뿐일까요? 하산길에서 말순은 기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기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기완이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올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기완의 말에 말순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행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 산행은 관악산이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동호회 분위기에도 익숙해졌어요. 다른 회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기완이 작은 수첩을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말순이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기완은 이미 멀리 가버린 후였어요. 다음에 만날 때 돌려주려고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말순은 그 수첩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작고 낡은 수첩이었는데 겉표지에 산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완이 산에 대한 기록을 적는 수첩인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것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수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마침 바람에 수첩이 열렸는데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함께 걸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참지 못하고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기완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산행 날짜와 코스, 날씨 같은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중간중간 다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아직도 미안하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오늘 새로 온 사람이 있었다. 말순이라고 하던가. 무뚝뚝해 보이지만 눈이 슬퍼 보인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기완도 혼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웃을 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늘따라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순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기완이 자신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날짜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와 함께 있으면 아내 생각이 덜 난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말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기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어요. 그날 밤 말순은 남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혹시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순은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토요일까지 이제 이틀. 말순은 기완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첩을 봤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처음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토요일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완의 수첩을 가방에 넣고 거울을 봤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수첩을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자꾸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늘은 북한산 대동문 코스였습니다. 동호회에서 가장 힘든 코스 중 하나라고 했어요. 말순은 기완에게 수첩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적당한 타이밍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회장이 잠깐 지도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조금 돌아가지만 쉽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파르지만 빨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말순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기완이 오른쪽 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갈게요. 기완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망설였어요. 어려운 길을 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말순 씨는 어떻게 하실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기완을 바라봤어요. 그는 혼자 오른쪽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른쪽으로 갈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었거든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정숙이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완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되니까요. 오른쪽 길은 정말 가팔랐습니다. 돌멩이도 많고 나무뿌리도 울퉁불퉁했어요. 말순은 금세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처지기 싫어서 억지로 따라갔어요. 천천히 해요. 기완이 말순을 기다려줬습니다. 말순은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어요. 자신 때문에 기완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더 올라갔을 때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기완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네요. 그때 말순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기완을 따라가다가 옆길로 빠진 거예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서야 말수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에 기완도 보이지 않았고 길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기완 선생님, 말순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혼자 산에서 길을 잃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아무 곳에나 앉을 수도 없어서 근처 벤치를 찾았어요. 다행히 조금 올라가니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말수는 벤치에 앉아 웅크렸습니다. 춥고 무서웠어요. 휴대폰을 봤지만 전화는 안 됐습니다. 산에서는 전화가 잘 안 터진다고 들었거든요. 이러다가 밤을 새워야 하나?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무리해서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후회됐어요. 집에 있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계속 기완의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말순 씨, 멀리서 기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기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조금 후 기완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어요. 말순은 너무 반가워서 울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기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다들 먼저 내려갔어요. 저만 남아서 찾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완이 자신을 찾기 위해 혼자 남았다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찾기만 하면 되죠. 기완이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죠. 기완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라도 당신과 단둘이 있어 다행입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완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기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도 그래요.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기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어요. 기완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수는 놀랐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지금도 후회돼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잃었어요. 말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다던 여행도 못 데려갔거든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해요. 기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말순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기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기완이 손전등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둘을 안전하게 하산시켜줬어요. 내려가는 길에 말수는 계속 기완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기완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일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기완 선생님과 단둘이 밤하늘을 봤다. 별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이런 기분이 사랑일까? 북한산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완과 별을 보며 나눈 대화, 그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남편에게 미안하지는 않은지 계속 고민됐거든요. 화요일 오후 말순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미영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시죠? 응, 다녀. 거기서 남자분 만나셨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분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같은 동호회 사람이야. 엄마, 그 사람 뭐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해?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 딸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바보야?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구별도 못해? 엄마 외로우신 거 아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죠. 미영의 말에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기완을 아무나라고 말하다니. 그분은 아무나가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고 엄마를 이해해주는 분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감정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이 말순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도 잘못된 건가요? 미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을까? 엄마,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사람들 시선도 신경 써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 체면도 있고. 말수는 허탈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슬퍼요. 미영아,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 마음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요. 미영이 돌아간 후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그날 저녁 기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네, 괜찮아요. 정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기완의 따뜻한 목소리에 말순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토요일에 봐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울었습니다. 기완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더 슬펐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지만 말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 때문에 기완을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니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왜 안 나왔어요?
기환 선생님이 계속 찾으시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정말요? 그럼 좀 쉬세요. 기환 선생님한테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말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환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걱정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기환의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시장을 보고 드라마를 보는 무료한 일상.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거든요. 어느 날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왜 이래요? 기환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그냥 귀찮아져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환 선생님 말로는 전화도 안 받으신다던데. 정숙이 한참 말순을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죠? 딸분이 반대하셨구나.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 씨,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미영이 말도 맞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은 어울리지 않죠. 누가 그래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정숙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환 선생님도 많이 우울해하세요. 동호회에도 잘 안 나오시고. 그 말을 듣고 말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기환이 아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말순 씨, 진짜 마음이 있으면 딸분이 뭐라고 해도 만나야죠. 나중에 후회해요. 정숙이 돌아간 후 말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기환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 말수는 남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행복하고 싶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기환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하지만 벌써 늦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숙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말순 씨, 큰일 났어요. 기환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라고요? 말순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기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정숙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아랫집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뇌경색 전조 증상이래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연락을 끊은 사이에 기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에요. 말순 씨, 같이 가요. 네, 지금 나갈게요. 말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어요. 기환의 수첩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환은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말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기환 선생님,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기환이 고개를 돌려 말순을 봤어요. 눈에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말순 씨? 네, 왔어요.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기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정말요? 병원은 갔어요? 기환이 자신은 아픈데도 말순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말순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별일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환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할 때도 힘들어 보였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고 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기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았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걸. 정숙과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기환 곁에 혼자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떨어뜨리신 거예요. 말순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환은 깜짝 놀라며 수첩을 받았어요. 언제 떨어뜨렸지요? 관악산에서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기환이 수첩을 펼쳐보더니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말순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바람에 펼쳐져서 조금. 기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어요. 그럼 다 아시는구나. 선생님, 제가 당신에게 어떤 마음인지. 말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기환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반대해서요. 아. 기환이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기환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말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말순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게 힘들었다고요? 네. 매일 선생님 생각했어요. 기환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네. 근데 딸이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감정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누가 그래요? 기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외로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말순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짧은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기환이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내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라고. 기환의 말에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됐잖아요. 기환이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뭘 쓰세요?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기환이 다 쓰고 나서 수첩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을 처음 본 날 내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혼자였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말수는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선생님, 저도 당신 때문에 아팠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인지 걱정됐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당신을 놓칠 뻔한 그날처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환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선생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약속해요. 딸분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함께하기로. 네, 약속해요. 말순과 기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병실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말수는 아쉬웠지만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말순이 병실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기환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같지 않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말순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환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기환은 벌써 산에 가고 싶어 했어요. 말수는 걱정됐지만 기환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산에 가야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을 테니까요. 정말 괜찮겠어요? 말순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도 가벼운 산행은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요. 네, 좋아요. 기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딸 미영이었습니다. 기환이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 간다고 말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말순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엄마 목소리가 진지한데. 무슨 일이에요? 와봐. 중요한 이야기야. 다음 날 저녁 미영이 왔습니다.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말수는 미영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그분과 계속 만날 거야. 엄마.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데? 나도 생각해봤어. 근데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니.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말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 엄마 행복보다 중요해.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엄마, 정말 그분을 좋아하세요? 응, 정말 좋아해. 어느 정도로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없으면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면 뭐겠니? 미영이 엄마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엄마를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해. 확실해요? 병원에서 고백하셨어.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요? 언제 병원에 가셨어요? 말수는 기환이 입원했던 일을 딸에게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기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졌다는 것도. 그럼 엄마 때문에 그분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미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말수는 기환에 대해 딸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말은 많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엄마 때문에 아프기까지 하셨으니까. 말수는 기뻤습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정기 산행날이었어요. 말수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기완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함께 산에 오른다는 게 설렜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기완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기완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산에 와서 기분이 좋아요. 기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색도 많이 좋아져 보였어요. 지리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한창이었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예쁘네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완이 대답하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마치 단풍보다 말순이 더 예쁘다는 듯이.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계속 올라갔지만 말순과 기완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기완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피곤하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풍경을 더 보고 싶어서요. 기완이 멀리 펼쳐진 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기완의 말에 말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 저 딸한테 다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계속 만날 거라고. 기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오세요. 기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 기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어요.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기완이 팔을 길게 뻗어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이 사진, 재산일지 맨 앞에 붙일 거예요. 기완이 카메라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이제부터 재산일지의 첫 장은 당신이니까요. 말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로맨틱한 말이었어요. 선생님도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기완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산하는 길에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축하해줬어요. 기완 선생님, 이제 혼자 다니지 마세요. 말순 씨도 기완 선생님 잘 부탁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말순은 감동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두가 두 사람을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완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 다음 주에 딸분 만나 뵐까요? 정말요? 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말순은 기뻤습니다. 기완이 딸을 만나겠다고 하다니. 긴장 안 하세요? 조금 긴장돼요. 근데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어요. 기완의 말에 말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다고.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설레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올 수 있구나. 마치 가을 단풍처럼 깊고 따뜻한 사랑이. 기완이 말순의 집에 온 날 미영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말순은 괜히 긴장됐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미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기완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기완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이 반갑게 맞았어요. 거실에서 미영과 기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죠?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영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기환이 꽃다발을 미영에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미영이 꽃을 받으며 기환을 자세히 봤습니다. 생각보다 인상이 좋았어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환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와 가까워지면서 미영 씨가 걱정하셨을 텐데. 미영은 기환의 솔직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당연하죠. 저도 딸이 있다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기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환 선생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교직에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미영의 질문에 기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영이 기환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혼자 사는 어려움을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한테는 어떤 마음이세요? 미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괜찮아요, 말순 씨. 기환이 말순을 말리고 미영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세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환의 진솔한 대답에 미영은 조금 감동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각도 있으세요? 그 질문에 기환과 말순 모두 놀랐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엄마, 중요한 문제잖아요. 미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마음에 따라서. 기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한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미영의 말에 말순과 기환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밝아지신 걸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말순은 딸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 엄마 건강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기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기환이 돌아간 후 미영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엄마,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래. 네. 진짜 엄마를 아끼는 게 보여요. 말순은 기뻤습니다. 딸이 기환을 인정해준다는 게. 그럼 이제 당당하게 만나세요. 고마워, 미영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기환은 매주 함께 산에 올랐어요. 이제 동호회 사람들도 두 사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동호회에서 새로운 회원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댔어요. 저 두 분 부부세요?
아니에요. 혼자 사는 분들끼리 만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혼자라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 말을 들은 말수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거니까요. 산에 오르는 길에 기완이 말순의 가방을 메어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없이 자연스럽게 고마워요. 말순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기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두 사람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맑은 날이라 한강까지 보였습니다. 참 멀리 올라왔네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요. 기완도 감회가 깊은 듯 말했습니다. 산도 인생도 맞아요.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산하는 길에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등산 동호회에 나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뭘 생각해요? 기완이 물었습니다. 처음 동호회에 나갔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기완과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기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다고 했죠? 말순이 깜짝 놀라며 기완을 바라봤어요.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하신 말이에요. 기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말이 없었어요. 대신 길을 찾아주고 가방을 메어주고 물을 건네주셨죠. 그게 사랑이었나요? 네, 그게 사랑이었어요. 말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버스는 석양을 뒤로하고 계속 달려갔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